여기가 구오창 연산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저쪽 가는 길이 청주고, 이쪽이 진천, 저쪽이 증평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업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천 쪽으로 가는 오창 길목에 있는 쌍용 자동차 오창 영업소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업소는 우리 충북고 15의 7반 김영호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소인데 참 재밌는 친구입니다. 한번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안녕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우리 저 서장철 회장이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같이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영업소를 언제 개업을 하신 거예요? 영업소 내가 소장으로 딱 시작한 건 올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는 그냥 고도 뒷급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그냥 일반 영업사원으로 일했고, 기회가 돼가지고 사실 쌍용자동차가 아직 어려운 시국인데 조금 과감하게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직은 어렵지. 뭐 아는 사람 아시다시피 영호가 좀 차에 학교 다닐 때는 배달하면서 차 운전하시고, 그렇지. 군대 있을 때는 또 운전 1호 차 운전을 계속 차에 관련된 일을 쭉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잠시 공백기는 있었지만. 저기 점집을 갔더니 내가 공부로 성공할 것인지 음식업으로 성공할 것인지 했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나는 쇠하고 맞는다. 쎄하고. 그것도 움직이는 쇠하고 맞는다. 그럼 차는 기차 뭐.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렇구나. 근데 또 해보니까 다른 거는 하는 것보다 다 안 돼. 망하고. 근데 이 자동차는 조금 내가 노력한 거 이상으로 결과치가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쌍용 자동차에서 명장 500대 이상 파는 명장. 그 남들이 한 500대 팔리는 몇 년을 팔아요? 우리 현대기아차와 달리 쌍용은 판매 대수가 1인당 평균 2대꼴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면은 1년이면은 20대, 25대. 20에서 30대. 네. 그럼 500대 팔려면 한 20년 걸리는 거지. 그걸 몇 년 만에? 나는 500대 달성하는데 3년 걸렸지. 와. 좀 빠르게 했지, 무식하게. 그래서 진짜 명장 타이틀을 가질만 하거든요. 그게 충북에서 1등인가요? 그 충북에서 1등이긴 하지만은 충북, 충남, 대전 통틀어서 1등이고 전국은 6등 정도 한 거예요. 제주도까지 해서. 무슨 이 개업을 하면서 무슨 차별화 전략, 기존하고 무슨 차별화 전략 이런 게 차별화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 각 지역마다 이제 대리점이 이제 있는데, 청주 시내에도 네 군데가 있고, 청주시긴 하지만 오창이라는 약간 오창을 끼친 대읍이라고 해가지고 읍 중에서는 굉장히 큰 읍인데 인구가 7만이 넘고, 그래서 좀 약간 청주와 동떨어진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영업소다 보니까 우리만이 해야 될 만한 어떤 전략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겠더라고. 시내에서는 오가다가 워킹 손님도 들어오고 하지만 여기는 외곽이기 때문에 진짜로 차가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찾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홍보라던가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영업소고,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차를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오자마자 우리 직원들하고 그 현수막, 개인 현수막, 전단지, 옷장 시내 그리고 외곽 지역 그런 쪽에 그냥 뭐 거의 뭐 무작위 셀프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지금 지난달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번 달에 고객들이 많이 좀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 열심히 발로 뛴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영업 현장이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반응이 되는 그런 영업 파트라 뭐 집도 아니고 자동차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건데 뭐 금전적인 부분 또 뭐 근처에 어떤 영업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홍보 전략을 맞추고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뛰고 있죠. 우리 직원들도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중에 들어가 있고 지금 뭐 어떤 회사들이 이제 인수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 그 마지막 그런 단계에서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고 쌍용자동차는 뭐 앞으로도 신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계획은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아직 그 법정관리라는 어떤 그 굴레에 묶여가지고 왕성한 어떤 신차 출시라든가 프로모션이라든가 뭐 광고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임금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열악한 상태지. 근데 요 시기만 좀 버티면 뭐 RV나 뭐 SUV 쪽에서만큼은 뭐 현대 기아, 쉐보레, 뭐 르노 삼성보다도 나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인수하겠다는 유력한 회사가 두 개 있잖아. SM하고 에디슨. SM은 이제 포기했고 포기했어? 포기했고 그 에디슨 모터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군데 회사가 최종적으로 인수 제안서를 냈는데 인수 제안서를 낼 때 보증금이 50억이야. 근데 인수 제안서를 50억을 내면서까지 할 정도 회사면 거의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거고 요게 이제 단순히 인수 의향의 단계가 아니라 인수 제안의 단계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법인하고 회계법인하고 법원에서 실제로 얘네들이 계획한 인수 제안한 금액을 투자를 할 것인지 몇천억을 투자를 할 것인지 향후 신차 개발에 어느 정도 어떻게 재원을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반대로 하는 거지 또.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로 이렇게 계약된다고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법원에서 M&A를 성립시켜주는 거고 그럼 그 회사가 인수를 해서 정상화되는 거고 만약에 이 회사가 믿었지 않다 지금 오히려 쌍용자동차 매출액의 몇 프로밖에 수익을 못 내는 회사들이 과연 이 쌍용자동차라는 그 자동차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데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인수 적합성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 회사들은 이제 인수를 못하고 이제 M&A는 유찰이 되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또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든가 뭐 외국계 회사가 인수를 하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사적인 어떤 차원, 전체적인 큰 차원은 사실은 우리 필드맨들은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나오는 차 열심히 팔면 되는 거야. 알아서 잘 흘러가고 있어 좀 대로. 최근에 그 이제 쌍용한 무스 아니야 무스가 최고로 쳐졌지 SUV에서 SUV에서 그 신차 출시한다고 들었는데. 신차 계획은 이제 무스를 그리워하고 뭐 향수에 젖어 있는 고객들도 꽤 많고 그래서 무스의 후속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혀 새로운 신차지. 요즘 나오는 유행에 맞는 옵션, 첨단 옵션이 들어가 있는 신차인데 그 프로젝트명 J200이라고 해가지고 무스급의 신형차가 지금 유튜브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형상이 나돌아다니고 유정막 씌워가지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내년 6월에서 7월 정도 출시 예정이고 내년마다 한 대씩 신차가 출시될 계획이 있어. 각종 전기차든 전기차 픽업이든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혀 있지. 그 무스는 어때? 그 디자인이? 지금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그 무스의 향수를 그리워하고 쌍용의 이미지는 약간 터프하고 굉장히 러프한 이미지였는데
요즘 차들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 어떤 터프함을 좀 살린 디자인인 것 같고, 그 디자이너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옛날 쌍용차 디자이너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현대기아에서 다 데리고 온 어떤 디자인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첨단 흐름에 맞는 디자인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돼.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지금 출시도 안 됐는데 그 차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 고객들도 꽤 많이 있고, 그 차 나오면 무조건 사겠다는 고객들도 있고, 굉장히 반응이 티볼리 탄생한 이후에 하나의 어떤 이노베이션을. 그렇지. 티볼리는 거의 혁신이었지. 차도 많이 팔렸고.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 개업한다는 게 참 힘들 텐데. 자금 조달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 텐데. 많이 빚졌지. 많이 빚졌지. 빚지면서 또 요 시기가 아니면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영업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더 늦으면 사실은 은퇴를 해야 될 나이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늦기 전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시작을 해야 나중에 좋을 때 내가 정말 잘했다는 후회 없는 어떤 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많이 힘들게 시작했어. 그래도 뭐 계약을 안 해도 김 대표는 차도 많이 팔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갈 위치였잖아. 물론 이제 나 혼자 먹고 살고 음. 나 혼자 팔아서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사실은 이 자동차 영업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니거든. 벌써부터 이제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마음가짐 틀리고, 이제 우리 이제 갓 50 넘었지만 50대 때 마음 틀리거든. 또 미래도 걱정도 되고, 이렇게 뭐 내가 한 달 한 달 하는데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근데 내가 한층 좀 업그레이드된 영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동차 영업하면서 누구나 이제 자동차 영업 소장을 한 번쯤은 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는 어떤 그 야망이나 어떤 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지, 당장 한 달 먹고 살려고 차 팔고 한 달 먹고 차 파는 직원들은 없거든. 그래서 돈이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인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동안의 어떤 영업 실적이라던가 어떤 그 회사에 대한 공 이런 것들이 다 받쳐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내가 이제 하게 된 거지. 이게 이제 영업소가 티오가 없던 데서 이제 티오가 생긴 거잖아. 그걸 어떻게 탁 캐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구체적인 내부적인 부분들은 외부적으로 네, 얘기하는 안 돼. 그리고 어쨌든 기회가 왔어. 기회가 왔고, 내가 엄청 잘나서는 아니고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오창 영업소를 직접 운영을 해보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다가 내가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렇게 내가 하게 됐고, 지금은 뭐 후회하고 뭐 어떤 뭐 좋아하고 뭐 이럴 단계가 아니라 아니지. 지금은 저질러 놨으니까. 하는 게 그냥 첫 판인 게 그냥 똑같이 첫 판이에요. 그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차 많이 팔아가지고 이 영업소를. 그렇지. 이제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차 팔아서 그날 집사람 갖다 주고, 내가 옷 사고 구두 사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또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벌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차 영업소가 일단은 시작한 건 돈도 돈이지만 전국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어떤 실적, 영업은 이제 숫자 노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숫자가 깡패라고, 정말로 우리 뭐 오창에 있던 어디 저기 뭐 영동에 있던 시골에 있던 청주 시내에 있던 대수가 많이 나가는 영업소는 정말로 그 유능한 영업소장
하고 유능한 영업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 영업소를 하고 서로 이렇게 우러러보고 하거든. 난 그런 영업소를 만드는 게 꿈이야.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도 벌게 되겠지. 야 자꾸 자동차 얘기만 하지 마. 뭐 사업 얘기를 하냐. 친구들 동창 저기에서 그래서 좀 코로나 이 시대에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하고 막 이런 시기가 직장을 다니나 자영업하는 친구들이나 다 뭐 힘든 시기로 저번에 우리 좀 병순에도 갔다 왔지만 병순에도 굉장히 힘들고 다 힘든데 누구나 다 힘들어. 그래서 이 영업소를 하는 것 자체도 많이 고민을 했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빚져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좀 이렇게 이왕 하는 거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친구들도 우리 저기 고사도 지내고 돼지머리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시대라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것만 이렇게 알리게 된 거야. 일단 엄청난 것도 아니고. 자 이제 무거운 얘기는 딱 마지막으로 이거 다 이제 재미없는 내용들은 다 편집하는 거지? 아니 다 재밌는데 그대로 다 내용 웬만하면 무편집입니다. 다 생으로 보내는 그래도 이런 거보다 안 하는 게 재미나고 이런 점들이 알았어. 2부는 재미나 이제 영원한 쌍용맨으로 살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김영호한테 쌍용 자동차는 뭐 그 와이프가 있고 누구나 와이프가 있고 학교 은사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잖아. 그렇게 같이 가는 하나의 친구 또 하나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뭐래도 혹시라도 누가 쌍용을 욕하더라도 나는 내 친구인 거고 또 내 친구를 쌍용을 좋아하고 칭찬하고 하면 내 친구를 좋아하는 거고 난 그렇게 또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제는 직업으로서의 어떤 뭐 사업적인 부분들은 쌍용이 마지막에 사실은 뭘 다른 걸 뭐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쇠하고 나하고 맞지 뭐 다른 사업거리 아이템이 있어도 못하고 모든 하는 것마다 다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이 쌍용과 함께 조금 늦게 뭔가를 또 시작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쌍용과 함께 한번 좀 꽃을 좀 이렇게 좀 대리만성하고 싶죠. 자, 뭐 직업관이나 뭐 무거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동창이나 어떤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 40대 초반에 나눴잖아. 우리 뭐 초등학교 동창이고 고등학교 때도 동창인데 잘 몰랐고 40대 초반에 나눴는데 저는 김영호를 아는 게 제 인생에 아주 오점이었어. 왜냐면 너 때문에 내가 회장이 됐거든. 무슨 생각으로 날 회장으로 추천을 한 거야? 제가 이제 체육대회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먼저 전임 회장들도 있었고 그 전 회장 현우도 고생하고 다 고생하고 체육대회 왔는데 너무 이렇게 그동안 고등학교에 내가 이렇게 관심 못 갖고 그런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관심을 안 가진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나마 이렇게 그 명맥을 15회라는 이렇게 명을 계속 이어오던 친구들이 이제 현우라든가 건섭이 이런 몇몇 친구들을 계속 이제 명맥만 유지했을 뿐이지 사실 너무 친구들이 동참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그 당시만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마음적 여유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었고 그래도 얼굴 한번 보면 체육대 나가서 그렇게 좋은데 왜 친구들도 많이 안 오고 그럴까 그러면서 그 현우나 건섭이 그 당시 있던 멤버들하고 같이 술 한잔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 15회 또 다른 기수에서 우리 15회 알기를 완전히 뭐 묵사기 껍데기가 알더라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우리 15회가 그만큼 추모고등학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놀고 이랬던 기수인데 오히려 체육대회 가면은
아주 찬바심 새로 시부에는 왜 저래 이런 소리까지 들 정도로 내가 일단 보니까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상의하다가 내가 이제 유능한 친구를 우리 시부에 영입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아마 건섭이랑 조리서 아마 정철이를 만났을 거야. 정철이 저기 해문탕집인가 분평동 만나가지고 건섭이랑 둘이 가가지고 이제 읍세지 정철아 네가 이제 동창회 활동을 좀 맡아서 좀 해주면 우리가 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정철이가 또 흔쾌히 또 받아주고 내가 아는 정철이는 그렇게 안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엄청 꼼꼼하고 잘 챙기고 친구들 잘 챙기고 또 이런 데 또 활동이 적극적인 친구였거든. 그래가지고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전에 이렇게 해왔던 친구들도 열심히 해왔지만 너무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차라리 내려놓고 정철이가 이제 신임회장을 맡으면 정철이가 또 새로운 바람으로 일으킬 것 같았고 그게 내 예상이 또 적중이 됐고 그래서 지금 15회가 어느 기수보다도 더 이렇게 잘 나가는 어떤 충북고 기수가 됐고 정철이가 지금까지 고생을 해주고 있지. 그동안에 이제 벌써 한 7, 8년 됐나? 7, 8년 동안 고생해주고 했는데 사실은 초반에 좀 도와주다가 나도 개인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늘 미안하고 하는데 대신에 또 옆에서 도와주던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이 또 이렇게 또 붙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안심이 되면서 조금 한번 지금 뺀 적도 있고 지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너무 고맙지. 잘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정철이를 많이 도와줬고 앞으로도 도와줄 거지만 더더욱 협조해주고 정철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회장으로 그냥 영구히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밀어보자고.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회장을 생각한 거는 어느 정도 하고 다음에 물려줄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물려줄 거고 특히 그 유력 멤버 중에 김영호도 한다고 그랬잖아. 좀 나아지면 한다고 그랬잖아. 나아지면 한다. 일단은 정철이한테 계속 무거운 점을 주는 거는 부담이고 누군가는 또 회장 역할을 정철이 이상만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또 해줘야 되는데 잘 우리 한번 또 앞으로 이렇게 좋아지면 정철이 역할을 또 대신 해줄 수 있는 친구가 그게 내가 됐던 뭐 다른 친구들이 됐던 누군가는 교체를 해줘야지. 그래서 정철이도 좀 편하게 오라고 해서 술이나 한잔 먹으면 한잔 먹게 해줘야지. 모든 걸 다 맨날 투표하고 뽑기 그거 하고 집에서 하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동영상 찍고 있고 안쓰러운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해주면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충북고 15회가 더 잘 나갈 수 있게 해주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만 더 해. 좀만 더 하면은 급인데 어차피 내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제가 자동 유인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알겠지만 그런 줄 아시고 내년까지는 북박이고 고등학교 때 중창단도 하고 실제로 노래 잘 불러요 이 친구. 지금은 드럼도 배우려고 배우러 다니고.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누가 있었어? 창환이? 우리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 많았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봐도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지만 나는 주로 어울렸던 친구들이 우리 3학년 때 7반 말썽쟁이들 주로 이제 말썽쟁이들하고 많이 어울렸지. 그래서 지금 좋은 날 자주 보이지만 김세준이하고도 친했고 또 같이 친했던 게 이제 김창환이 또 우리 춘천단 멤버들도 다 친했고 이화리 전체적으로 많이 친했지 다. 내가 보기엔 나보다 더 마당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알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공백기가 중간에 좀 있었어. 나도 공백기가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내가 서울에 있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도 많이 연락이 뜸해졌었고
고등학교하고는 거의 활동하고는 거리가 멀었었지. 그러다가 청주 다시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친구들 만나게 되고 흥순이하고도 친했고 고등학교에 흥순이하고는 뭐 저 야간 자습하고 봉고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흥순이 김민식이 이렇게 해서 다 어렸을 때부터 봤던 추억의 친구들이지. 그러면서 그나마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계속 쭉 이어오는 친구들 많이 있지. 우리 모임하는 친구들도 있고. 모임을 좀 몇 개 하지? 고등학교 관련해서 2개? 2개 하는데 이렇게 다 각자 이렇게 좀 틀려. 내용이 좀 틀려가지고 다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뭐 특별히 뭐 고등학교 생활할 때 뭐 오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친구들하고. 근데 공부 잘했는데. 아니 초등학교 때만 그랬고. 잘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노는 친구들 만나서 공부 못한 거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김태준이, 김창환이 우리 지금 모임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성적을 친구니까 평준화 시켜야 되잖아. 평준화. 친구인데 혼자만 공부 잘하면 돼. 그래서 친구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평준화 시키지 못하겠고 내가 공부를 안 했지. 그러니까 안 하면서 평준화가 됐지 자동으로. 신나게 놀았지. 신나게 놀았지. 신나게 놀고 재미나게 놀았어 고등학교 때. 우리 친하게 지낸 친구는 저기도 있구나. 안준혁이. 준혁이가 엄청 친하게 지냈고 담배도 준혁이 때문에 배웠는데 준혁이가 굉장히 어른이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벌써 담배를 피더라고. 그래? 얘가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담배 안 폈는데? 몰래 핀 거지. 아 몰래 핀 거야? 이게 나한테 벌써 나는 뽀끔 담배 아니라 속담배를 피더라. 아 그래? 속담배를 가르쳐주더라고. 처음 맛은 어때? 속담배의 처음 맛은? 어질어질했지. 어떻게 이런 걸 피냐고. 중독이 됐지. 지금까지 피고 있어. 준영이가 그랬어. 찾겠는데. 하여간에 정철이 참 신통한 친구인데 참 잘해. 뭐 그러니까 친구들을 그래도 잘 포용을 하고 다 받아주고 하니까. 아니야 그런 척만 하는 겁니다. 저는 속이 좁습니다. 잘 삐져. 엄청 잘 삐져. 이게 어느 순간 밴드 탈퇴할지도 몰라 얘. 뭔가 수틀리면 얘는 그냥 바로 밴드 탈퇴. 끝이야 끝.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신기를 건드리지 말고 잘 이렇게 좀 그런 오래가.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하면서 이제 골프를 시작했잖아. 이제 실력이 일취월장하지 계속 줄었고 나한테 맞는 운동은 아닌 것 같아. 왜? 한때는 뭐 싱글도 쳤잖아. 잠깐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 되더라고. 이 몸뚱아리가 골프하고 맞는 몸뚱아리가 아니야. 딴 데 신경 쓰는. 지금은 뭐 골프에 뭐 미쳐가지고 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 상황만 내가 그냥 가서 좀 치는 정도지. 뭐 사실은 뭐 재미없는 골프도 많아. 그냥 뭐 이렇게 여기 영수장으로 있다 보니까 본부장하고 이렇게 같이 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재미없어. 제일 재밌는 골프는 이렇게 편한 친구들이랑 그냥 욕하면서 약 올리면서 돈 내기 소소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골프가 제일 재밌어. 그거는 실력을 떠나서 재밌어. 나는 가장 골프를 치면서 창하더라고 욕을 하면서 이렇게 치는데 근데 엄청 쇼킹해서 난 그런 골프를 정철이가 경험하지 못했거든. 그만큼 순수했던 친구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친한 친구들끼리 욕을 하잖아. 욕을 나이가 들었어도 어디 가서 하지 못하는 욕을 어렸을 때 친구 만나면 욕을 하는 거거든.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 친구가 스트레스 풀린다는데 욕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거고 씹새끼라고 하면 어떡 그러니까 기분 나쁜 욕은 아니고 살만하게 욕하면서 놀았지. 그렇게 친한 거야. 그게 다 친한 거고 재밌는 거고.
그냥 손님 모셔가지고 토킹 어바웃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수산자회장 많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썸장 우창농수 이렇게 시작했다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고 우리 친구들 뭐든 하는 일 잘 되고 코로나 이겨내자.